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이 취소됐죠. 이게 그냥 막 발행한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이제 구미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난해 우정국 심사위원 17명 전체 찬성으로 결정이 난 사건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는데 이번엔 아마 11명이 참여해서 12명이 참여했죠. 8명 반대, 3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그 심사위원이 지금 이름이 공개가 안 되는데 뭐 대부분 좀 뭐 오피니언 리더나 이 지식인층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수준이에요. 지난해 찬성했던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정희라는 분이 지금 어느 때 사람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탄생을 기념하겠다고 전원일치로 우표 발행을 결정했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갑자기 바뀐다? 대한민국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닌 겁니다. 그냥 권력 해바라기 브로커들이에요. 보수든 좌든 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러니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난해 결정한 것을 번복하려고 그러면 지난해는 뭐뭐 때문에 찬성했는데 올해는 이거 때문에 반대로 바뀌었다. 뭐 설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기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설명이 없어요. 취소를 하는 그 이유에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니. 그리고 여기에 정권이 개입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 그냥 신문기사 보고 아 이거 문재인 씨의 그 의중을 파악해서 직접 말을 바꿨다? 이거 만약에 정권 개입했으면은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죠. 탄핵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놓고 이제 그 노무현재단이 오늘 우리가 가서 집회하지만은 어제 노무현재단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취소를 결정되자마자 경복궁 옆에다가 200억 원대 노무현 센터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는데 2000년까지 2020년까지 완공이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권 말기죠. 뭐 저는 문재인 정권이 뭐 올해 안에 끝난다고 보지만 4년차 정권 말기에 건립식을 한다? 그거 유지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바뀌던 문재인 정권이 힘이 떨어지면요. 경복궁의 노무현센터를 어떻게 짓습니까? 박정희 기념우표 취소안과 대해서 분개하는 최소한 절반 정도의 국민이 그거 가만 안 놔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노무현재단 가서 집회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시켜서 살인적인 재판만 하지 않았어도 검찰이 덮은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이걸 끄집어내서 다시 권양숙을 구속시키라는 그 집회를 열겠습니까? 다 지금 자업자득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짓을 멈추지 않으면 권양숙 구속되고 노무현센터 건립 무산됩니다. 그거 100%입니다. 그거. 그 한 치 앞도 못 보고 아니 권양숙 구속되기 전에 문재인 정권 먼저 무너지죠.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니까 문득 떠오른 게 이 책입니다. 이거 뭐 미디어치에서 이제 발행한 책인데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쓴 책이죠.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 뭐 제가 이 책 작업에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 같은 건 다 제가 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봤습니다. 냉정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가, 김대중 씨의 공과가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 자료 갖고 이렇게 소설을 해나갔습니다. 물론 양자 간의 장점을 더 부각시켰지만은 과도 분명히 다 짚어놨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과라고 하면은 사실 유신인 거고
김대중 씨에 관한 이제 햇볕 정책인데, 물론 그 중에서도 더 큰 만약에 상대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햇볕 정책은 지금 과가 진행 중인 거고, 유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화공업을 압축 성장하기 위해서 한 하나의 이 경제발전 체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자유를 억압을 했죠. 이제 그 대신에 중화공업 육성이라는 커다란 열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연 이 과정의 과가 결과의 공을 어느 정도 덮을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이고, 김대중의 이 햇볕 정책은 지금 결과적으로 한민족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에 대한 과는 나중에 결과로 또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는 평가하기가 좀 이르죠. 근데 이 책을 굳이 김경재 총재가 썼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니고, 김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후보 시절 지지하러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박정희 기념재단 사업 지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 200억 원을 지원해서 지금 박정희 기념재단이 상암동에 있는 게 건립이 된 거거든요. 그 공약은 지켰습니다, 김대중 씨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총재 시절 아마 2004년도일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가서 박정희 기념재단 국고 지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동서화합의 가장 적임자다. 자기는 실패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때 박 대표였죠, 박 대표. 박 대표가 동서화합에 힘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고리 갖고 사실은 김경재 총재나 한강욱 비서실장이 들어온 거거든요, 캠프에. 그래서 캠프에 들어올 때 김경재 총재가 이 공약을 갖고 들고 왔는데,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승만 20세기를 대한민국을 끌고 온 4명의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자. 이 아이디어 갖고 들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있다가 김경재 총재가 자유총연맹 총재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될 때, 그 자유총연맹 총재 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그냥 물러나고 그럴 자리가 아니에요. 그때 이 공약을, 총재 선거 공약 때 이걸 내세운 겁니다. 4명 대통령 동상을 광화문에 세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표 많이 손해봤어요. 왜냐하면 자유총연맹도 영남 조직이 훨씬 강세거든요, 호남 조직보다. 이것 때문에 선거 아슬아슬했습니다. 저는 당시 참모로서 이 공약 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구태여 내가지고 가서 어쨌든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사업이 당선과 함께 추진이 된 거죠. 실제로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했어요. 4분 동상 사업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했을 때 이 자유총연맹에서 그 당시 깜짝 놀랐는데, 박정희, 김대중 이게 이슈가 된 게 아니고 이 20, 30대를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막 90% 넘게 나오니까, 자유총연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단체예요. 반공연합이 성장해서 자유총연맹이 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 김대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저렇게 나오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승만 반대 막 데모가 일어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되니까,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무리다. 일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잡고 가야지 이거 추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거가 하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고,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결정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사드 배치가 선언되니까 일단락이 됐다고 보면, 그러니까 실패로 일단락이 됐다고 본 겁니다. 햇볕 정책은.
근데 실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는지 계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드 배치가 결정이 나니까 햇볕 정체의 이 과오가 어느 정도 클지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드 배치가 완성이 되고 최소한의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거 어렵겠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동상 추진 사업을 중단을 했죠. 근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 쪽에다가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수락을 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제 와서 보면 그렇죠. 그 당시 여건상 추진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박정희 기념우표가 취소가 되고 노무현 센터가 경복궁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이 꼴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경재 총재가 추진하려 했던 이 4대 동상 사업이 얼마나 의미가 깊었는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 책에 나오는데 사실 이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할 때 최소한 증오는 하지 말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할 때 공과 간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되 인간 자체를 완전히 증오해서 이 사람 동상은 안 돼. 이 사람 동상은 안 돼. 이 시대는 뛰어넘어야지 우리 과거에 눈부시게 발전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성공의 지혜를 갖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사실 그 취지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김대중 싫어하는 사람 수두룩하죠. 근데 관은 지적하되 증언하지 말자는 이제 그 취지였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십시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박정희를 증오하자.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저 노조. 저는 참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지 우정본부를 관할하는 그 미래부의 공무원들이 데모를 하면서 박정희 기념우표 철회를 요구한다? 이 공무원 노조법 다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미래부 공무원 직원들이 정치적 판단해가지고 박정희 죽여 이러고 있는데 일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냥 내버려 뒀는지. 공무원 노조는 절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을 바꾸던지 해야죠. 공무원이 앞장서가지고 국민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나라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김경재, 한강옥, 김대중 모셨던 분들 캠프에 참여시키고 한강옥 씨 저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시키고 뭐 김경재 총재는 선거로 됐지만은 선거로 된 이후에 협조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김대중 씨가 요구한 동서화합에 대해서 한번 풀어달라.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던 대통령과 사기 탄핵, 거짓 탄핵으로 박 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집권한 이 문재인 세력 하는 꼴을 보세요. 하는 꼴을. 이런 사람을 지금 80% 70%가 지지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 미국, 중국. 저는 중국에 대한 국가의 자부심은 완전히 왜곡됐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중국인들 자기 국가의 자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과거의 지도자들을 웬만하면 폄훼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안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있어. 근데 할아버지가 좀 약간 모자란다 해서 그 할아버지는 막 욕을 한다? 그게 쌍놈 집안 아닙니까? 그런 게 안 한다는 거예요. 국격이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못했던 동상 아직까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이른바 러시모 동상 얼마나 유명합니까? 4대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워싱턴, 링컨, 제퍼슨, 루스벨트. 물론 이 사람들도 과가 있습니다. 워싱턴 과 없을 것 같아요? 워싱턴 그 2,000명 노비의 주인이었어요, 노예. 2,000명 노예, 아니 대농장에 노예를 부리는 지주였고요. 워싱턴이 8년 임기만 마치고 돌아간 걸 갖고 한국에서 주로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이 이걸 자꾸 이용하는데 그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퍼슨, 워싱턴, 존 애덤스 등등이 실질적인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공동 창업이에요, 공동 창업. 그러니까 공동 창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백악관 상황이 월급을 자기 개인이 줘야 되는 직원들한테 이게 개념이 없어가지고 15명의 직원을 주는데 백악관에 워싱턴 개인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자기 창업 동지들이 야 이제 그만 좀 내려와라 우리가 좀 해보자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은 2,000명의 흑인 노예들에게 황제 생활을 하는데 이거 백악관에서 15명 데리고 자기 돈 주고 하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워싱턴이 8년하고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그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조건이 바뀌었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사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총지휘하며 세계 초강대국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릴 때거든요. 루스벨트 안 나갔잖아요. 사선 때까지. 그거 병으로 죽어서 그만뒀지 안 죽었으면요.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루스벨트가. 그런 환경적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워싱턴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워싱턴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쳐죽여 놓지 않습니까? 그걸. 그럼 미국에서 워싱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아, 그렇게 안 하죠. 미국은 워싱턴하고 링컨의 이 두 명에 대해서는 거의 성으로 만들어 놓죠. 성으로. 그리고 루스벨트가 사선해가지고 영구집권 하려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지금 루스벨트 욕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학자들끼리만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놓는 거지. 그걸 갖고 루스벨트 끌어내려 뭐 워싱턴 끌어내려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제퍼슨은 그 정말 이 천하의 바람둥이였고 제퍼슨은 그 완전 바람둥이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욕 안 합니다. 모태똥이야 뭐 거의 뭐 한 1,000만 명 죽였죠. 모태똥이 1,000만 명 죽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격조 있는 가문과 쌍놈 가문의 차이거든요. 김대중, 김영삼 이제 보수 쪽에서 볼 때 정말 과오 많죠. 보수 쪽에 볼 때. 아 보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과오 많은데도 20세기 대한민국을 끌고 온 민주화 지도자는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이미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그걸 한번 서로 치분 맺지 말자는 취지에서 동상사업 들어갔는데 그걸 현실적 여건으로 못했다. 근데 이번에 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취소하는 거 보니까 이거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무리수를 져더라도. 만약 이게 했더라면은 어떤 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과 김경재 총재가 돌파를 했더라면은 이 기념우표 사업이 좌절되고 그렇진 않지 않았을까. 뭐 그래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문재인 씨 하는 거 보니까 광화문에 동상 4개 세워놓으면은 박정희 이승만만 때려 부수고 2개만 남겼을 수도 있는 지금 하는 거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명분은 그래도 잡았을 텐데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책을 사실은 좀 꺼내드렸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우리 우리 당원들 젊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있으면요 굉장히 쉽게 썼어요. 어려운 부분 다 뺐습니다. 김경재 총재하고 저하고 다 해가지고 이거는 좀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 책을 읽어도 박정희 쪽, 김대중 쪽 한쪽에서 쓴다. 이 현대사 책이
요걸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좀 중간자적 역할, 그 중간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 시점에서의 중간의 역할 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은 이 박 대통령이 산업화 발전을 확 시킬 때 이 김대중 진영은 이걸 뭘 했고, 김대중 씨가 막 집권하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또 보수 쪽은 뭐 했고, 이게 나름대로 잘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야기책으로 교양으로 읽으면은 현대사를 제대로 좀 할 수 있을 거고,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제 김경재 총재에게 제가 자료들을 많이 섭외해 드렸는데, 제가 가장 많이 공들였던 게 사실 유신하고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유신의 장단점 정확히 잡고, 햇볕 정책은 도대체 왜 시작됐고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대실패로 끝났는지 거의 모든 자료를 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신하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근데 예전에 나중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김경재 총재한테 이 김대중 동상을 세울 때 이거 반드시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건의드렸었어요. 노벨 평화상은 분명히 반납해야 한다, 이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김대중 씨가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만들라고 막 돈을 퍼줬다. 지금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공적 자료에서는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뒤로 들쳤을 수 있겠지만은, 공적 자료에서는 김대중 씨는 젊었을 때부터 개방론자입니다. 좀 극단적인 개방론자예요. 지금 이번에 기념우표 취소를 찬성하는 그 좌익 논객이 그 근거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사관학교를 간 걸 갖고 시비를 거는데, 김대중 씨도 만주 건국학교 진학이 꿈이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가난하고 똑똑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만주밖에 없었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이 일본하고 미국이나 영국을 갔고, 돈 없는 가난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만주 군관학교와 만주 건국학교밖에 없었어요. 김대중 씨가 처음부터 꿈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든 김대중 씨든 일본 제국이에요. 조선이 망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과 대한제국이 명확히 망하는 것을 보고 청년기를 지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독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닌 거고, 이 둘은 나라를 뺏긴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향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김대중 씨 회고록에 나옵니다. 본인은 아버지가 조선 얘기할 때마다 저게 이상하다. 왜 조선 얘기를 할까? 그걸 이순신 장군 책을 보면서 조선을 처음 인식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이순신 장군 전기를 보면서 군인을 꿈꿨는데,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는 일본 제국입니다. 군인이 되려면은 일본 제국의 군인이 되는 거고, 정치인 되려면은 일본 제국의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한 분은 만주 군관학교 간 거고, 군인 되려고. 김대중 씨는 만주 건국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못 갔을 뿐이죠. 이거 가지고 욕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럼 그 당시에 청년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합니까? 아니, 빼앗긴 나라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독립운동합니까? 의사 되고 싶고, 군인 되고 싶고, 검사 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이해해야죠.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군관학교 갔다고 손가락 차면 김대중 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두 분 다 일본인 이 선생에게 가장 큰 영감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일본인 선생한테 받아서, 야, 이 답답한 이 나라에서 안 돼. 더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그랬던 거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나중에 대통령 대구도 받아서, 대통령 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뭐부터 제일 먼저 했습니까? 한일 문화 협력해가지고 일본 문화 개방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일본 문화 개방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좀 개방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 들어갈 때, 그때 야당이 전체가 반대할 때, 김대중 씨 야당 그때 아마 초선 정치인일 때인데, 그때 혼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수교를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회고록에 나오는데,
그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문자폭탄 무진장 맞은 거죠. 협박편지 한 뭐 수천 장 날라들었다는 건데, 자기한테. 저는 이거를 제가 조사하면서 이 김대중 씨는 이게 그냥 일본인 교사한테 받은 그 개방론에 대한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갖다 보니까 북한도 돈을 퍼주면 개방하겠지. 이 도식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왔어요. 죽을 때까지. 이 죽을 때까지도 퍼주면 무조건 문 열 거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 햇볕 정책 처음에 미국 가서 미 의회 연설할 때도 베트남 사례 얘기하고 쿠바 사례 얘기하고 무조건 퍼주면 개방한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동기까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난 증거는 없으니까. 다만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져야죠. 결과가 지금 어떤 걸 낳냐 이겁니다. 결과가 지금 핵폭탄 하나 맞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라가 트럼프와 김정은, 트럼프와 아베, 트럼프와 시진핑 이렇게 들쳐가지고 지금 나라를 뺏길 상황까지 왔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유족들은 햇볕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노벨 평화상을 좀 반납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노벨 평화상 정도를 반납한 다음에 그럼 동상을 세운다 했을 때 보수층의 반발이 훨씬 적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햇볕 정책의 귀결이 어떻게 될지 정말 나라가 망하는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까지 온 상황에서는 어렵겠지만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이 김경대 총재의 아이디어를 수용했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감옥 가면서 박정희 죽이기가 들어오고 노무현 우상센터가 건립되고 어떻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김경대 총재를 음해하는 그 사탕파리 두 놈. 이 자들이 이 동상사업을 준비할 때 김경대 총재가 그 사탕파리 에게 홍보 특보를 주고 그 옆에 있는 자한테 안보 특보를 자리를 이렇게 주려고 했었는데 자유총연맹이라는 게 이 특보가 저로 특보를 했지만 이른바 월급을 받지 않죠. 비상근이니까. 근데 그 대신에 강연이나 이제 방송할 때 이렇게 출연료 정도를 주고 명예직이거든요. 그 명예직이지만은 이 밖에 의견 좀 듣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저도 자유총연맹 특보할 때 돈 10원 한 장 안 받았지만은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봉사하기로 하고 특히 그 사탕파리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어떻게 왜 사탕파리한테만 홍보 특보 주냐 나에게도 특보 달라 그렇게 우게 돼서 형제 김경대 총재한테 말씀드려서 안보 특보짜리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돈이 안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페이스북과 막 김경재 씨가 광화문에 김대중 동상을 세우려고 그런다 막 이런 음해를 해내가지고 김경재 총재도 그때 깜짝 놀랐고 저는 뭐 중간에서 엄청 난감을 했죠. 제가 추천했는데 김경재 총재가 광화문에다가 김대중 동상을 세운다고 막 공개적으로 음해를 해서 정말 나쁜 자들인 게 이미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어요. 사업 중단한 거 뻔히 알면서 4대 대통령 동상 사업인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보를 그만뒀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 보고 야 이게 보수파리들의 이 정체구나. 어디 좀 왔다가 먹을 거 없으니까 탁 침 뱉고 나가고 그래서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두 자 김대중 대통령 동상 세우는 거 반대해서 나간 거 아닙니다.